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양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의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에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 또 주목해볼 이슈, 실적 발표 결과까지 증시 토크에서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도 안도 랠리를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달래기에 나섰네요. 네, 백악관이 긍정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조금 완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뉴욕 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머니주민에서는 관세 모풍지대로 꼽히는 데다가 또 중국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까지 갖게 하는 엔터, 미디어 콘텐츠 업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토크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ES 플래닛 아임 차트 허반석 수석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전일 사실 생각보다 좀 많이 강했고 오늘은 좀 방향성 탐색 과정이 좀 이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증시가 반등을 하는가 싶다가도 조금 대외적으로는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기 대선 레이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래도 종목 장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 3주 안으로 대중 무역과 관련해서는 관세를 재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옴에 따라서 불확실성 완화 무드가 시사되면서 미 증시는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그간 지수 추세 저점에서부터 2,500포인트까지 위로 이제 올라온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2,500포인트가 새로운 지지선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모습들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방적인 물러섬, 일방적인 양보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미 증시가 일부 상승을 축소하고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등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하필이면 그날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종종 우리나라에 있었다라는 모습들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자력은 원전 세계화 및 정책 모멘텀 때문에 그래도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었고요.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소식 때문에 신세계 그룹주들의 반등 재료로 작동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한미 2+2 관세 협상이 시작된다라는 소식에 수출주 관련 쪽들에서도 기대감들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 속에서 상승, 반등의 재료가 아직은 부족한 가운데 시장은 떨어지기보다는 반등의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아직 현물, 선물 모든 시장에서 매수보다는 매도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주말 동안에 관세 협상 속에서 그래도 좋은 소식,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간 피해가 컸던 수출주 중심으로의 반등 기대감들은 조금씩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보자면 우리 증시는 아직까지 종목 장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네. 지금 1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어요. 네. 7조 4천억 원.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도 엄청나게 증가한 그렇습니다. 수치인데 일단은 뭐 디램 매출 자체가 굉장히 증가했고 네. 그런데 주가 자체는 화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방금 전에도 제가 잠시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이 잘 나오면 떨어지는 모습들, 뉴스에 팔아라라는 대응들이 오늘도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매출액은 전년 대비 42%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158% 증가를 했고 순이익도 51%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 성장의 원인이라고 하면 HBM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AI 수요 증가에 따라서 하지만 미국의 관세 우려가 아직까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영향 등으로 인해서 좋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더라. 그리고 HBM 시장에서는 70%의 점유율 그리고 컨퍼런스 콜을 본다라고 한다면 디램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34%의 점유율이었으나 SK하이닉스가 디램 시장 점유율 36%로 올라서면서 시장 1위 지위를
가져왔다라고 좀 보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미국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관세 영향 때문에 선제적인 매수에 대한 모습들도 나오면서 재고 확보에 나선 모습들도 1분기 호실적에 대한 영향이 일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미국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 대결 그리고 중국으로의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고 변동성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성들이 좋은 실적 나왔을 때 주가가 이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일부는 챙겨보자라는 대응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선물 외국인들의 매도,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에 굳이 하방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 실적 발표까지 나왔는데 물량을 그대로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일부 덜어냈다가 다시 담고자 하는 스마트 머니들의 움직임이 아닌가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미국 반도체 수입 규제 강화, 중국향 수출 통제 강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투심이 조금만 안정이 된다면 다시 한번 하이닉스는 바닥을 다져갈 모습들, 결국에는 펀더멘털을 추종하는 머니들은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 대응을 하지 않을까, 곧 그 모습이 다시 한번 바닥 다지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호실적으로 발표를 했는데도 결국 또 주가는 화답을 못하고 있는 네. 상태잖아요. 거기다 이제 선 투자를 이미 하기로 했는데 그 관세 영향이 어떻게 될지도 계속 이제 의문점이 들고 있고,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관세 자동차 면제 준다 그랬다 또 아니라 그랬다가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저희가 하면서 현대차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정의선 회장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네, 사진도 찍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현대차는 그런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거야라는 워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관세율이 나타났을 때는 현대차든 아니든 다 동일하게 관세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복귀 이후에 이제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발표가 났습니다. 25% 관세 부과 결정이 났는데요. 이를 두고서 이제 현대차는 현지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연간 12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루이지애나의 저탄소 자동차 강판을 생산할 수 있는 제철소도 건설하겠다라는 등 공급망 강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세를 앞두고서 관세 부과를 앞두고서 미리 재고를 확보하고자 하는 선구매 수요가 1분기 호실적으로도 작동을 했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가, 국내 시장에 대한 특징, 외국인 수급이 아직 돌아서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약 31조 원의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이 투자 결정을 했고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건설하고 실제로 생산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간적인 소요가 물리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이라도 지금 당장의 호실적에 주가가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관세 부과에 대한 불확실성까지라도 해소가 되는 측면부터 펀더멘털이 있는 SK하이닉스나 현대자동차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래도 시총 상위주들의 매수 유입은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그것을 재료 삼아서 반등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한 현대자동차나 SK하이닉스나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내로 이제 관세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조금 불확실성 속에서 박스권 매매 전략이 더 유효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실적을 내놨습니다. 지금 또다시 이제 서프라이즈였어요. 목표가 130만 원 선까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기업들 뭐 SK하이닉스,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도 실적은 좋았습니다만 뭔가 앞으로 실적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가이던스 이런 게 더 중요하게 주가에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오늘 지금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거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질적인 매출 확대 포인트 중에 하나는 4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라는 곳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만 리터 규모의 4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투자 포인트를 삼을 때마다 신규 시설 투자 공시보다는 완공과 가동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신규 시설에 대한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 측면으로 봤을 땐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완공이 되고 가동을 시작했을 때는 캐파 확대에 대한 매출이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호실적 같은 경우에도 4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생산 능력이 상향됐다라는 것이 매출 숫자로 찍히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중요한 방점이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시밀러 판매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과 유럽에서의 제품 판매 확대 이야기들도 호실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호적 환율 효과도 마찬가지로 환율 변동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모습도 있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5년도 가이던스를 조금 살펴보면 24년도 연간 매출은 4조 5,400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25년도 연간 매출을 5조 5,700억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20%에서 25% 사이의 성장을 기대한다라는 건데 굉장히 강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본다면 올해 4월 또는 5월 중순 안으로는 5공장 가동까지도 초읽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18만 리터 규모의 5공장 가동이 이제 본격화된다면 4공장에서 발생했던 매출 증가의 포인트가 이제 25년도에도 반영될 것이다라는 것에서 이런 자신감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수급적으로는 국내 시장 자체가 박스권을 그리고 있지만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현대자동차나 SK하이닉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다 실적이 찍히고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 캐파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투자자들이 나는 또 진입, 매수 관점으로 살펴보고 싶다라는 컨센서스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동 기준으로 아까 봐야 한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지금 5공장은 가동했다고 치면 네. 그 다음에 뭔가 또 하려고 하면 6공장이 나와야 그 다음 상승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보통 이런 보통은 바이오 그렇죠. 주식들이?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때에 주가는 실적에 선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가를 잘 봤을 때 한 3년, 4년 뒤에 주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2차 전지를 봤을 때 3년, 4년, 5년 또는 10년 뒤에 성장성을 미리 주가에 반영을 했었던 적이 지난 3, 4년 사이에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살펴봤을 때는 상승에 대한 여력, 전 고점 대비 현재 주가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4공장, 5공장 으로만으로도 25년도의 상승에 대한 여력은 보다 더 매력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기업들 실적 발표 잇따르고 있는데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뭐 HD 현대인프라코어, HD 그룹주들 지금 네. 실적이 줄줄이 발표됐는데 보니까 HD 현대인프라코어만 좀 울상을 짓게 된 상황인데 이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좀 알려주시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네. 전략을 세워주세요. 네,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네.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건설 업황, 건설 기계 이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살펴본다면 24년, 23년 대비해서 25년도에 공급되는 국내 건설 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반토막 이하로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현대인프라코어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건설 업황에 대한 부진 그러면 건설 기계 사업 매출 부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이번 실적 발표로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 기계 부분 매출 감소 그리고 전년 대비 한 13%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감소 그리고 판매 가격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출액 자체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라는 게 현실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은 적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바뀌고 우리나라에서도 내수 진작과 건설업 회복에 대한 무언가 정책적인 모멘텀이 작동을 했을 때 그때부터 무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에 대한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관세 불확실성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불확실성으로까지 조금 확대되고 있는 양상인데 네.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자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카드를 결국에 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럼 내수 진작에 대한 정책까지도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된다면 인프라 투자나 건설 이쪽으로의 붐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주가 바닥 확인들이 확실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D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전력기기 모두 다 좋았고요. 조선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함축해 본다고 하면 전력기기와 조선은 여전히 흥하고 있고 실적과 숫자가 찍히고 있는 반면에 건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차분히 기다려야 된다라는 의견. 그러니까 주가가 실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데 바닥을 누가 먼저 다지고 반등하느냐. 결국에는 이번 발표된 실적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재편에 참고하시는 게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중국 수출 얘기가 제일 많았던 회사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세 전쟁이 미국만 저희가 포커스를 하고 있어서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현대 인프라코 같은 경우 그러면 중국 수출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버틸만 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에 대한 수출 여력은 미국과의 수출 관세 전쟁이 모두가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자연히 조금 회복될 수 있는데 미국보다 중국은 상황이 더 안 좋다. 더 안 좋다.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세계 그룹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뭐 이마트라든지 신세계,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런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그 트럼프 주니어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나라 방문하게 되죠. 네. 정용진 회장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다면서요. 그런 겁니다. 지난 1월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도 그 트럼프 주니어가 초청을 해서 네. 정용진 회장도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역으로 온단 말이죠. 네. 그런다는 이유로 네. 신세계 그룹주가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서라도 예. 주가 반등에 빌미가 되어준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이나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께서는 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한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새벽에 들어왔다 저녁 또는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출국하게 되는 굉장히 되게 짧게 오는, 빠듯한 네. 일정이라고 현재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정용진 신생애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왔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파티에도 네. 내부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트럼프 주니어의 초대로 정용진 회장은 참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신세계 그룹주들의 반등 모멘텀 재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오늘 그리고 어제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19% 상승 이후에 오늘도 반등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단기적인 인맥과 이런 인사들 간의 교류 때문에 주가가 추세적인 반등을 보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마트를 특징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마트는 저평가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때문에 신세계 그룹주나 이마트나 신세계 백화점 이런 종목들이 추세적인 반등을 보이기보다는 이마트의 PBR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약 한 0.2배 수준입니다. 네. 24년 1월에는 PBR 0.16배 수준이었고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명희 전 회장의 지분 증여가 있었고요. 네네. 정용진 회장과 정미경 부회장이 이명희 전 회장의 지분을 매수하는 일까지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PBR 0.16배, PBR 0.2배 이하에서 증여와 그리고 지분의 이전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았을 때에는 이거는 무언가 계획된 모습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지만 그 이후에 곧장 또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그럼 주가가 반등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이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가장 저렴할 때 상속 증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더라. 아직도 이마트는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 부동산 가치가 어마어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SKC,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도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수 소비 증진에 대한 수혜 그리고 홈플러스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수혜가 이마트 쪽으로도 올 수 있어서 지금 트럼프 주니어 방한에 맞춰서 뭔가 반등에 대한 모습들이 지속적일 것이다라는 포커싱보다는 이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밸류에이션에 대한 수혜
그리고 홈플러스가 문을 닫은 곳이 많아짐에 따라서 반사수혜, 그리고 내수 소비 증진은 결국엔 정권이 바뀌면서 나올 수 있는 정책적인 모멘텀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반등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저렴하다.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 3시 2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마감 호가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0.3%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2,530포인트, 0.2%. 보합권에서 좀 등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보합권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72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6,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역대였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7조 4천억 원. 그리고 디램 매출이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주가 자체는 일단은 뭐 1%가량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7만 9천 원이죠. LG 에너지솔루션도 2%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예상가 34만 2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1% 하락 마감 예상되고 지금 예상가가 105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오늘 실적 발표했죠. 지금 보합권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 18만 9,900원. 그리고 기아는 1.6%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만 8,900원이고요. 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1.9%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종가는 83만 원에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7%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KB금융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다. 좋았는데 주가는 0.4%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마감가가 84,600원에 좀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보합권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38만 9,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0.8% 하락 마감 예상되고 호가는 10만 300원. HLB도 내림세가 예상되죠. 예상가 5만 5,400원이고 에코프로는 보합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28만 8천원. 휴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 강세 마감 예상되고요. 오늘 휴젤 외국인들 러브콜 많이 보냈네요. 지금 오늘 종가는 36만 1,500원에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클래시스도 2.7% 강세 마감 예상되고요. 호가는 64,200원, 리가캠바이오 약보합 예상됩니다. 펩토론이 1.8%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호가는 17만 4,500원. 파마리서치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5% 강세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7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마감까지 한 6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뭐 보합권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시장 자체는 좀 보합권이다 하더라도 종목별로는 뭐 지금 호재가 있거나 재료가 있거나 정말 종목 장세네요, 지금은. 네, 지난번에 계속 나와서 네. 전문가분들이 지수보다는 종목이라고 맞아요. 얘기를 네. 주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뭐 그동안 보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증시 빠질 때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하단 자체가 하반 경직성을 띠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단 자체도 그렇게 막 크게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미증시가 조금 요원한 상황 속에서도 네. 국내 증시는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2,500포인트, 코스피 2,500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2,500포인트를 혹시나 저항을 받으면 다시 2,400포인트까지 내려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네.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현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시중 상위주들의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코스닥 소형주들의 종목 장세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도 스마트 머니들이 시장을 조금은 이끌고 있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저밸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4월 초 저 같은 경우에는 월 초 변동성에 너무 매도를 서두르지 말자라는 투자 전략 레터를 발송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PBR 0.83배의 매직이라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PBR이 0.83배에 도달하면 그리고 ADR이 70 이하로 과매도권에 그려져 있었고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도 누적으로 과매도권에 이런 여러 가지 박자들이 중첩됐을 때는 굳이 매도를 서두르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활용해서 무언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2,500포인트 선 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는 더 탄탄한 종목으로
추세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에서 있을 것 같아라는 종목으로의 장기 포트폴리오 전략과 지금 조기 대선 레이스이기 때문에 무언가 트레이딩, 다른 쪽에서는 오늘도 이런 수익을 내고 내일도 이런 수익을 내려고 부지런히 뭔가 종목 장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참에 나도 단기 포트를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확보해야 하는데 2,500포인트 위에서는 일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우리가 해볼 만한 시장 대응 전략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습니다.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가라는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네요. 2,500포인트 위에서는 대형주의 포트폴리오를 꾸릴 분들은 나도 조금 더 펀더멘털로 탄탄한 종목들, PBR이 저렴한데 실적이 괜찮았는데 주가 지수도 추세 저점이다. 그럼 대형주에서 포트폴리오 꾸리실 분들은 그쪽으로 조금 더 대형주 포트를 구성하시고 그 PBR이 낮고 좀 주가가 싼 섹터가 뭐예요? 그렇게 치면은 조선하고 아니면은 이제 방산 이쪽은 아닌 거예요? 이제 PBR만 보신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뭐 이마트 이런 자산주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산주. 그런데 이제 제가 PBR을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좀 저밸류에이션의 통칭으로 사용을 하기는 네. 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가 전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시총 상위 종목인데 그런 종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전고점 중단까지는 그래도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현대차나 SK하이닉스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시총과 상관없이 실적이 괜찮은데 아직까지 주가 반등의 기미가 없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돌아섰을 때에는 국내 주식이 2,500포인트를 이제는 지지선으로 자꾸 반등할 때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거든요. 네. 그럼 대형주에서는 실적 기준의 펀더멘털이 지지되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한번 구성해 보시고 소형주 쪽에서는 조기 대선 레이스라는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 인물 테마를 보자라는 이야기에 더불어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정책과 관련된 순환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 포트가 대형주로 꽉 차 있다라는 답답함을 2,500포인트 위에서는 조금 해소해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현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주식 비중은 70, 현금 비중은 30으로 30.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비만 치료제도 오늘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좀 많이 오르는 것 네.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보면 일라일리가 그 비만 치료제 경구용 비만 네. 치료제죠. 이 임상 3상 소식이 나오고 있고 이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유의미한 결과를 발표했다면서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올해 말에 이제 FDA 승인 신청을 네.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노보노디스크도 지금 경쟁사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실제로 비만 치료제 업체들은 상황이 어때요?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는 저는 코로나 때를 조금 한번 다시 복귀해 코로나? 보고 싶은데요. 네. 코로나 때 우리도 백신 개발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10배, 50배까지 막 오르는 기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국내 코로나 백신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해외에 수출되거나 하는 모습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도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 네. 개발 중이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동일한 모습들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빅파마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주사제든 경구용 치료제든 효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유명 인사들도 위고비를 주사제를 사용을 해서 네. 엄청난 체중 감량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경구용 쪽에서는 국내에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삼을 수 있을까? 그러면 코로나 때 당시에도 유통체인, 콜드체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뜨는 쪽들이었거든요. 그럼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펩트론 같은 경우가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근데 그 잦은 임상 취소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의 측면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자체적인 판단, 내부적인 판단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라일릴리나 빅파마들과의 체결 또는 시너지가 있었던 그러면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는 저희가 마감하고 조금 더 알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마감합니다.
네, 4월 24일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래일 연속 안도 랠리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언론 보도에 따라서 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폭을 일부 축소하기도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세는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다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기업들 실적 발표 잇따라 나오고 있는 와중에 호실적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자체는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과정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오늘 양시장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2,522포인트 약보합 마감했고요. 코스닥 보합 마감했습니다. 726포인트입니다. 와, 어제와 같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 마감했습니다. 55,700원, SK하이닉스가 1.4% 떨어졌습니다. 종가 178,300원, LG에너지솔루션 2% 떨어졌습니다. 341,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8%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104만6천원, 현대차 0.5% 하락했고요. 188,900원 종가입니다. 기아가 1% 떨어졌네요. 종가는 88,8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올랐습니다. 46,150원에 거래 마쳤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2% 올랐습니다. 82만 4천원이고요. 셀트리온 0.8% 하락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2.4%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11호 올라섰습니다. 종가는 37만 6천원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진이 0.2% 지금 약보합 마감했네요. 38만 8,500원, 에코프로비엠 0.4% 하락했고요. 종가는 10만 800원, HLB가 1.2% 떨어졌습니다. 에코프로 1% 상승했고요. 종가는 5만 1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휴젤은 많이 올랐습니다. 2.7% 상승하면서 36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클래시스도 많이 올랐죠. 오늘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었는데 2.5% 상승하면서 종가는 6만 4,100원, 리가캠바이오가 소폭 하락했고요. 펩트로는 2% 떨어졌습니다. 파마 리서치 4.8% 올라가면서 37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1,349억 원 순매수 보여줬고요. 외국인은 78억 원, 기관은 1,984억 원 매도 우위였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샀습니다. 각각 302억 원, 48억 원 순매수, 기관은 315억 원 매도 우위였고요. 선물에서는 외국인 오늘 많이 팔았어요. 3,000계약 넘게 매도 우위를 나타낸 모습이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조금 올라선 상황이었는데 오늘 달러원 환율 많이 올라갔습니다. 14원 40전 상승한 1,43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와, 이렇게 달러 인덱스 올라간 거 치고는 지금 달러원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거? 1,400원은 역시 어려운 레벨이었던 것 1,400,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밴드 내에서 네. 밴드 내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유독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뭐 대내적인 정치적 변수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저는 계속 생각은 네. 중국하고 일본하고 중간에 섰다 우리는. 그러니까 원래는 엔화를 따라갔었는데 네. 엔화를 안 따라가고 이제 위안화까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중간쯤 어디엔가 우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관세 문제가 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냥 밴드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보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위안화 가치 평가절하되는 걸 좀 용인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화도 거기에 따라 좀 연동되는 네. 모습이다. 알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일단 뭐 방향성 탐색, 관망 흐름, 거래량도 좀 준 것 같고요. 네. 예. 시장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떨어지고 떨어지진 않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도 본다면 비등비등한 흐름들이 맞아요. 나타나고 예. 있고요. 대형주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 보이다가 또 다시 보합권으로 마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과매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압박, 네. 심리적인 압박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매물이 많이 투하되는 구간들은 얼추 소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시중 상위주들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5월 대선까지는 이 조기 대선에 대한 테마성 장세, 다른 말로 하면 종목 장세가 계속 지속될 네.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거래가 수반되고 지수에 대한 등락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102선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한 우리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해볼 만한 모습이다. 달러 인덱스가 많이 하락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셀 USA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달러 인덱스가 102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셀 USA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자금이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는 기준선은 102선을 상회한 이후에 박스권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고 다시 102를 지지받고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해외 투자에 대한 저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본 시점인데 102선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 무드, 분위기, 종목 장세에 대한 트레이딩은 해볼만 하다라고 저는 국내 시장의 가이드를 달러 인덱스 102선을 좀 보고 있습니다. 102 주요 기준선 말씀 주셨고 앞서 저희 그 비만 치료제 얘기 네.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 코로나 때 보면 이제 그 유통 콜드체인 쪽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업체 중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매출과 연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제하고 오늘도 주가에서 좀 예.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동반 이 섹터에 대한 수혜로 반등이 좀 그래요? 나오고요. 인벤티지랩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 플랫폼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전임상 데이터가 곧 나온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개발, 평가 계약이 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한다면 이 세 종목 정도를 관심권에다가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아예 포기하는 네.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일라이릴린 더 올라가고. 네. 맞아요. 이렇게 화이자 같이 큰 회사들도 빅파마들도 포기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리나라 중소형 그 제약사들이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서서도 코로나를 좀 비유를 드렸던 것처럼 사실 빅파마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예시를 들어드렸던 이유는 이거를 끝까지 이 회사가 될 거야라고 끝까지 보자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화두에 올랐다. 그러면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트레이딩 전략 정도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는 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HK 이노ዌ는 원래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K캡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한 역량이 있었고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엔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